지금 보시는 화면은 1978년에 미국에서 방송한 TV쇼 데이팅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 출연자의 질문에 재치 있는 대답을 하고 결국 선택받으면서 여성 출연자와 데이트 기회를 얻게 되는 남자 1번 로드니 알칼라. 커플 매칭이 되며 우승하는 순간 두 남녀는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자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TV 출연 당시에도 버젓이 활개치던 소시오패스 강간범이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역대급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TV에 출연하며 전국적으로 데이팅 게임이 방송됐을 때도 이미 로드니 알칼라는 4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1943년생인 그는 부모나 가족의 학대를 겪은 연쇄살인범들의 어린 시절과 다르게 별 특이사항 없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8세에 미 육군에 입대해 4년 동안 행정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경정신분열증을 앓은 후 군 정신과 의사로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아 의과제대를 하게 됩니다. IQ 135에 미적 감각이 뛰어났는지 1968년 UCLA 미대를 졸업하는데요. 그의 악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로드니의 첫 번째 희생자는 탈리 사피로라는 8살 소녀였습니다. 많은 성범죄와 연쇄살인범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들은 대개 연약한 여성이고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아이들이 첫 번째 범행 대상이라는 사실이 슬픕니다. LA 헐리우드 근처에서 아침에 등교하던 탈리 옆으로 차를 세운 로드니는 소녀를 유혹해 차에 태워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자동차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로드니가 아이에게 말을 걸어 차에 태우는 걸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후 로드니가 어떤 아파트로 아이를 데려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주방 바닥에 작은 소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바닥에 많은 양의 피가 흘려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강간당하고 쇠막대로 두들겨 맞은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재갈이 물린 채 다행히도 얇은 숨을 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이 가녀린 소녀를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만든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드니는 경찰이 온 걸 알고 집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피하려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뉴욕으로 간 로드니는 존 버거라는 가명으로 뉴욕대학교 영화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동 성폭행 살인미수 용의자가 다른 조로 떠나 대학에 들어가다니. 또 공교롭게도 그를 지도한 교수는 찰스 맨슨 사건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였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이때 로드니는 FBI 지명수배 목록 탑10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1971년 영화학교를 졸업한 로드니는 뉴햄프셔주 어린이 미술 캠프에서 지도교사 일을 합니다. 같은 해 6월 로드니의 두 번째 희생자가 생겨납니다. 23살의 항공사 승무원 미셸. 강간당하고 스타킹으로 목 졸려 나체의 상태로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의 가슴에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역시 그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를 때리고 물고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이는 것인데 소름 돋는 건 희생자가 무의식이 될 지경까지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 깨어나면 다시 목을 조르는 과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악마 새끼가 분명합니다. 1971년 뉴욕의 젊은 스튜어디스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고 40년 동안 풀리지 않게 됩니다. FBI 수배자 명단 탑10에 등록된 로드니 알칼라. 1971년 그가 지도교사로 있던 미술 캠프에 참가한 2명의 어린이가 우체국에서 수배 포스터에 실린 로드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돼 캘리포니아로 송환되어 8살 소녀에 대한 범죄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당시 아이의 부모님은
온 가족을 멕시코로 이주시켰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드니는 강간죄와 살인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겨우 17개월 만에 가석방되고 맙니다. 이때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별 다를 게 없네요.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13살 소녀를 납치해 대마초를 피우게 하고 성추행과 폭행으로 다시 법정에 섰는데 가석방 직후 범죄에 대해 겨우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아 복역 후에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석방 후인 1977년 LA의 멍청한 가석방 담당관은 친척을 만나러 뉴욕에 간다고 구라친 로드니를 허락해줬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가 질 나쁜 반복적인 범죄자인데도 말이죠. 뉴욕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23살의 여대생을 살해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1978년 로드니 알칼라 본명으로 대형 신문사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신문 조판사로 취직했고 이때부터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꼬드겨 사진 촬영을 해줍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명백하게 추악한 것이었죠. 이해에 데이팅 게임쇼에 출연해 프로 사진작가로 자신을 소개해 유명세를 얻었고 어린 소녀들 수백 명의 젊은 남녀를 유혹해 사진을 찍었는데 누드 사진을 포함해 그만의 추악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랜 시간 지나서 그의 포트폴리오 일부만 대중에 공개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피해자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얼핏 보면 잘 찍은 사진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가 추구한 성적 패티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과연 순수히 사진만 찍었을까요? 그가 사진으로 왕성히 활동하던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7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 전부 실종이나 미해결로 흘러가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게 됩니다. 1979년 6월 12살 소녀 로빈 샘소, 발레 수업 중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간 소녀에게 카메라를 든 낯선 아저씨가 다가와 사진을 찍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부했고 다시 발레 교실로 돌아갔지만 로빈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행하게도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12일 후 LA 지역 산기슭 숲이 우거진 곳에서 산불방지 요원들이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동물들에 의해 훼손되어 뼈만 남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소녀의 친구들을 통해 살인자의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로드니 알칼라가 맞았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법무부 직원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로드니는 로빈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수색했는데 수상한 영수증이 발견됩니다. 로드니는 로빈 샘소 어린이에 대한 유괴,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 경찰은 생각지 못했던 증거를 얻게 됩니다. 로드니를 면회온 그의 누이와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는데 시애틀에 임대 창고를 하나 빌려 물건을 갖다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니는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때 그 임대 창고에 영수증을 발견한 걸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 창고에선 로빈이 착용했던 귀걸이와 함께 수천 장의 필름과 사진이 발견됩니다. 이듬해인 1980년부터 재판은 시작됩니다. 그의 죄에 대한 재판은 정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로드니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어이없게도 로드니의 과거 성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놨다며 사형 선고를 뒤집고 6년 동안 재판에 회부합니다. 1986년 두 번째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도 항소에 이어지며 결과는 뒤집혔고 31년이 지난 2010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로드니는 감옥에서 배심원단이란 제목의 책을 써 출판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을 했고, 이 머리 좋은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악질스러운 범죄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 수사에 대한 기술은 아무리 머리가 좋다지만 지가 밖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2010년 재판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살인 피해자들에 대한 DNA 수사로 로드니 알칼라가 연관됐다는 걸 밝혀냅니다. 로빈 샘소 어린이 살해 혐의로 구속된 그는 추가로 5명의 살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날은 40년 전 그가 처음으로 강간하고 폭행했던 당시 8살 소녀 탈리 사피로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창고에서 발견된 수천 장의 사진 중 성적으로 노골적인 걸 제외하고 120장이 공개됐는데 21명의 여성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라며 나타났고, 다른 6가족이 사진 속 인물이 오래전 실종된 가족 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로드니 알칼라의 희생자가 더 있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1977년 실종됐다 5년 후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공개된 사진을 통해 2016년 그녀의 친척 중 한 명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역시 DNA를 통해 로드니의 범행이란 걸 밝혀냈습니다. 1977년 그가 일주일 동안 뉴욕에 가서 살해한 여대생 사건 역시 로드니의 짓으로 밝혀지면서 사형에 이어 추가로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년 이상을 감옥에 있는 로드니 알칼라는 현재 74세가 됐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는 최대 13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수용된 캘리포니아주는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는 주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옥에서 평생을 지낼 듯합니다. 그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정의가 찾아오기까지 40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밝혀진 진실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큐였고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